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다양한 기사나 건강정보 웹사이트 내용을 가지고 케일에 대해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케일을 뭐 슈퍼푸드, 채소의 여왕, 심지어는 채소 탈을 쓴 종합 비타민, 이렇게까지 부르더라고요. 이 녹색 잎채소 안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러나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케일이 왜 특별한지, 그 핵심 효능은 뭔지, 또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가장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당신이 케일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빠르고 또 깊이 있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요. 자, 그럼 이 잎채소계의 슈퍼스타 케일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케일은 기본적으로는 그 배추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이고 역사가 이게 상당히 깁니다. 무려 2000년 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미 재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종류도 보면 꽤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잎이 이렇게 좀 곱슬곱슬한 커리 케일이라는 게 있고요. 또 짙은 녹색의 길쭉한 잎 모양 때문에 공룡 케일이라는 재미있는 별명도 붙은 라시아노 케일, 그리고 약간 보랏빛을 띠는 레드보어 케일 같은 것들이 자료에 주로 언급되어 있네요. 맛은 뭐랄까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흙냄새 비슷하게 좀 독특한 풍미가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나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이런 목록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다는 점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다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그 100g이나 한 컵 분량의 칼로리는 한 33에서 36칼로리, 이 정도로 매우 낮은데 영양소는 정말 꽉 차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양 밀도가 아주 높다는 사실이에요. 네, 바로 이 영양 밀도, 이 부분이 케일이 주목받는 진짜 핵심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채소탈을 쓴 종합 비타민이라는 별명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었어요. 자료들을 보니까 비타민 A, C, K, B6는 뭐 기본이고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망간, 구리, 심지어 철분 같은 미네랄까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나와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의 함량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녹황색 채소 중에서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C 역시 아주 풍부하죠. 거기에다가 케르세틴, 캠페롤 같은 뭐 한 45가지 이상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막 공격하고 성장시키는 불안정한 분자, 그러니까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것들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료에 그 ORAC 수치라는 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예요. 근데 케일이 이 ORAC 수치가 매우 높은 채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이 강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노화지연이나 만성염증 관련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활성탄소 제거 정말 중요하죠.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가 케일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더라고요. 제공해주신 자료 중 하나에서는 케일을 루테인의 황제라고까지 표현했던데, 와, 루테인하고 제아잔틴 함량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거겠죠. 평소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오래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부분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루테인하고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망막, 특히 그 시력의 중심부인 황반을 구성하는 아주 주요한 색소 성분입니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마치 눈 속에 들어있는 선글라스처럼 자외선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해로운 블루라이트로부터 망막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노화와 관련된 황반변선이나 백내장 같은 주요 안구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료에서는 녹내장이나 망막박리 예방, 또 눈의 피로 회복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요. 눈 건강에 이어서 뼈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한 자료를 보니까 케일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2배, 시금치의 8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더라고요. 와, 이거 유제품 섭취가 좀 어려운 분들께는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칼슘 함량만 볼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인데요. 케일에는 이 비타민 K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칼슘이 그냥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뼈에 제대로 딱 가서 붙고
단단하게 자리 잡도록 돕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칼슘 섭취만큼이나 이 비타민 K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칼슘하고 비타민 K를 동시에 이렇게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케일은 골밀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밀도 감소가 좀 우려되는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더 의미가 클 수 있겠네요. 와, 정말 눈 건강, 뼈 건강까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자료들을 보면 케일이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요. 이걸 다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한 테마로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 몸의 어떤 방어 시스템, 면역이나 순환계 지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케일의 풍부한 비타민 C, A, E, 여기에 또 철분 함량도 꽤 높거든요. 일부 자료에서는 심지어 소고기보다 많다고 주장하기도 하던데 이런 것들이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풍부한 식이섬유, 항산화제, 그리고 칼륨 성분 같은 것들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심혈관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소화기 건강하고 해독작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케일의 그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은 당연히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내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부 자료에서 케일을 섭취할 때 특히 쪄서 먹었을 경우에요. 콜레스테롤의 원료가 되는 담즙산이라는 것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능력이 더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또 케일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 특히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또 잠재적인 항암 효과와도 연관지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 정말 다양하네요. 네, 여기에 저칼로리에 포만감은 높으니까 다이어트 식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또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등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상의 이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영양 만점인 케일, 이걸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크게 생으로 먹는 방식하고 익혀 먹는 방식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으로 먹을 때랑 익혀 먹을 때 각각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건강 목표나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생으로 먹을 때는요. 비타민C처럼 열에 약한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사실 생으로 먹어도 흡수가 잘 되는 편이고요. 신선한 케일을 고르는 법으로는 잎이 진하고 좀 묵직하고 반점이 없는 걸 골라라 이런 조언이 있고요. 샐러드나 쌈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면 어린 잎을 쓰는 게 좋고 주스나 스무디용으로는 잎이 좀 크고 대가 굵은 것이 좋다고 하네요. 물론 흙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하기 위해서 사과나 파인애플, 레몬, 바나나, 베리류 같은 단맛이나 향이 좋은 과일, 아니면 고소한 견과류 같은 것들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맛도 잡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자, 다음은 익혀 먹을 때의 장점인데 여러 자료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케일을 살짝 데치거나 자료에 따라서는 30초에서 5분 이내로 권장하는데요. 이렇게 찌거나 데치면 그 풍부한 섬유질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보다 소화가 훨씬 쉬워져요. 둘째,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생케일에는 옥살산, 다른 말로 수산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하고 결합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케일을 익히면 이 옥살산 함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미네랄 흡수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은 지킬 수 있지만 미네랄 흡수율은 좀 방해받을 수 있고 익히면 비타민은 좀 손실되지만 미네랄 흡수율은 올라간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또 있어요. 셋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항암 가능성이 연구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익혔을 때 효소작용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이 되는 그 담즙산 배출 효과 역시 찜 요리를 했을 때 가장 극대화된다. 이런 자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올리브오일하고 다진 마늘 넣고 살짝 볶아 먹는 것도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미네랄 흡수율이나 소화 편의성, 또 어떤 특정 성분 활성화 측면에서는 익혀 먹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주스나 스무디의 경우에는 레몬, 파인애플, 사과, 바나나, 망고 같은 과일이나 플레인 요거트, 두유 이런 걸 넣으면 맛과 영양궁합을 높일 수 있다는 팁도 아주 유용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쁜 분들을 위한 냉동 클렌즈 주스 키트 같은 제품 정보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장점이 정말 많은 케일이지만 어떤 식품이든 주의할 점은 있기 마련이죠. 이제 케일 섭취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인데요.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됐던 옥살산, 수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좀 민감한 사람에게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한 자료에서는 하루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고요. 생으로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익혀서 옥살산 함량을 줄여서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십자화과 채소에 주로 들어있는데 갑상선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다량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는 비타민 K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혈액 희석제,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수술을 앞둔 분들도 섭취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는 소화 관련 문제인데요. 워낙 섬유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특히 생으로 과량 섭취하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케일을 처음 접하시거나 소화기가 좀 예민하다 싶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째는 농약 잔류 가능성입니다. 잎이 넓고 표면이 좀 울퉁불퉁한 구조적인 특성상 농약이 상대적으로 잔류하기 쉬운 작물로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정말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한의학적 관탐의 자료에서는 케일이 좀 찬성질을 지녔다고 봐서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경우에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기도 하고요. 또 글루코시놀레이트의 대사산물인 이소티어시아네이트가 아주 드물지만 정말 아주 많은 양을 섭취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건 결국 적정량 섭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케일은 영양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채소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눈, 뼈, 심혈관 건강 등등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의 영양학적인 프로필이나 소화 용이성이 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옥살산, 고이트로겐, 비타민 K 같은 성분들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따라서 당신의 건강 목표, 현재 식단, 그리고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해서 케일을 어떻게 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섭취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몸에 좋다더라 하는 정보보다는 나에게 맞는 현명한 활용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이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케일의 영양 가치부터 다양한 효능, 활용법, 그리고 섭취 시 유의점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케일처럼 이렇게 영양 밀도가 높은 소위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식품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옥살산 함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글루코시놀레이트 활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특정 성분의 체내 이용률이나 작용 방식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생식이 무조건 좋다 혹은 익혀 먹는 게 무조건 좋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좀 넘어서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특정 건강 목표, 예를 들어서 미네랄 흡수를 좀 더 높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정 식물성 화합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그 목표에 맞춰서 식품의 조리법까지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영양 섭취 효과를 최적화하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케일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얻으신 정보가 당신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더욱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